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수열이 막바지예요. 그래서 한 2강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정말 선배들을 보면 여기를 배우면 정말 너무 짜증을 냅니다. 진짜 하기 싫다고. 왜냐면 약간 외우는 부분들도 좀 많고 접근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다행인 건 여기 부분이 정말 교과 과정에서 많이 약화가 된 부분이에요. 오늘 알려주는 내용들도 사실은 혹시나 문제집을 풀다 보면 예전에 이제 교과 과정에서 외워서 풀게끔 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외워라고 방법을 알려주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부분이 나오면 아마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 부분은 하지 마. 이 점화식 부분은 외우지 마.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점화식은 공부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그때 되면 교과서에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다루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앞에 오히려 시그마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을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공부할 때는 어려워요. 근데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이거 할 때 아마 17개 정도의 공식을 외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 시절에서는. 지금은 외우지 말라고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지금 배우는 걸 달달달달 외우지 않고 정 힘들면 일일이 대입해 보는 거야. 일일이 대입해서 도대체 얘는 규칙이 뭘까를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썰을 푸는 이유는 여기 부분을 공부하면서 정말 수학하기 싫어. 나 이제 수학 포기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 대비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됐으니까 포기하지 말도록 하자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연역 귀납 이런 거 알고 있죠? 그쵸? 자, 귀납이라는 거는 뭘까? 귀납. 귀납이라는 것은 주로 수학이나 과학에서 무언가를 증명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그쵸? 자,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다 하나하나 수집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수집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 이거를 귀납적 방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건 도대체 뭐길래 저기에 귀납이라는 말을 붙였을까라고 하면 자,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귀납적 정의란 첫 번째, 우리에게 첫 번째 항을 먼저 줍니다. 약간 도미노 같은 거예요. 도미노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도미노를 쫙쫙쫙쫙 깔죠. 깔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도미노가 맨 끝에까지 차삭차삭 없어지게 하게끔 하려면 첫 번째 항은 탁 하고 튕겨야 되죠. 그러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딱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항이 주어져야 나머지 항들과의 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항을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줘요. 이웃하는 두 항 혹은 가끔 이웃하는 세 항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웃하는 두 항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AN 플러스 1, AN 이렇게 줄 거예요. 그렇죠? AN 플러스 1과 AN,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줍니다. 이 관계식을 선생님 때는 옛날에는 점화식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장작 17개만 이렇게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외우지 않는다. 외우게끔 하는 문제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두 항 혹은 세 항의 관계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묻는 거죠. 뭐 A, O 이런 것들. 얘는 도대체 몇 번째 항일까? 이런 것들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A, O 하면 일일이 막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A 99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줬냐면 일반항을 구해야 됐었어. 그때 이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 관계식, 이 점화식이 주어질 때마다 이 점화식의 특징에 따라 이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들을 외우게끔 시켰습니다. 왜? 그래야 일반항을 구하기가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죠. 아니 도대체 이 수열은 수에 대한 규칙을 찾는 단원인데 아니 목적이 무슨 뭐 암기력만 계속 키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AN과 AN 플러스 이 관계식 있죠. 이 관계식을
네가 한번 만들어 볼래? 이게 바로 바뀐 거야. 옛날에는 얘를 외워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A99처럼 일일이 대입할 수 없는 저런 것들을 구하게끔 했다면 지금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네가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과정에 충실하고 좀 젊은 학교 선생님들은 자, 관계식을 구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A2 혹은 A3 정도를 구하라고 해요. 그거는 일일이 대입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좀 선생님들이 좀 고리타분해. 옛날 선생님이야. 그러면 저 관계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항을 구해서 A99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여전히 지금 고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래서 일단 바뀐 과정이 목적을 두겠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과 그러니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줬을 때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목적보다는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이끌어내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도 지금 여전히 이 말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바로 문제를 통해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라는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뒤로 넘겨서 757번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757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중에서 첫 번째 등차 수열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외우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다시 한번 말하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첫 항을 준다.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준다는 얘기야.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줘서 자, 일반항은 어떤 모양을 갈 것인지를 추론해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한 그 추론할 수 있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는 외우는 거야. 만약에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이 AN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그 수열이 공차 D가 나왔대. 어떤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열 AN은 말하지 않아도 저 수열은 공차를 D로 갖는 등차 수열이군요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이게 바로 뭐예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인 거야.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뒤에 번째 있는 항은 앞에 있는 항에다가요. 어떤 숫자를 더하면 나와요. 이거 자체도 바로 뭐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 거야. 당연히 첫 항은 주어질 거고요. 이거 자체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얘기야.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줬으니까. 혹은 이웃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도 준다 그랬죠. 이웃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은 이거죠.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면 양 사이드의 합과 똑같아요. 어디서만 들어보지 않았어요?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면 양 사이드의 합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줘요. 이 관계식이 바로 뭐야? 이웃하는 두 항 혹은 이웃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고 우리는 일반항을 추론할 수 있느냐? 이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걸 딱 보자마자 등차 수열인지 모르면 안 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풀이 밑에 이 아이를 빨간 펜으로 써 놓도록 하세요. 빨간 펜으로 등차 수열은 자, 첫 번째 항이 주어지고 A1 값을 주고 이러한 관계식을 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저러한 관계식을 주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반드시 필기.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57번. A1은 10이다.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다. 요렇게 뒀어요. 이걸로 정의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딱 보자마자 얘는 AN 플러스 1 빼기 뭐야? AN이 3이구나 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뭐예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이가 늘 3이라는 값으로 일정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 무슨 차? 공차군요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 일반항으로 표현해보자.
이 AN은 뭐라고 쓸까요? 3N. 분명히 N에 대한 1차식, N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다. 우리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쵸?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 첫 항이 10이 되려면 뒤에는 떨거지 뭐를 써주면 돼요? 7 이렇게 써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요렇게 되는 거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K가 37을 만족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K 더하기 7은 37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K값은 가뿐히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761번 가보도록 할게요. 761번 A1이 2다. 그 다음 AN 플러스 1은 2AN이다. 요걸 하기 전에 잠깐 문제를 지우고 자 우리 또 똑같이 이제 이번에 필기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등비수열에 대해서 가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가보자.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말 똑같이 빨간 펜을 들 거예요. 빨간 펜을 들고 여러분은 필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똑같이 첫 번째 항은 주어질 거예요. 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첫 번째 항 혹은 두 번째 정도 항까지는 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면 자 이거죠. AN 플러스 1과 AN 이웃하는 두 항의 B 그죠? 이웃하는 두 항의 B가 항상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 라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비를 R로 갖는 등비 수열을 말하는 거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혹은 이럴 수 있죠. 뒤에 번째 있는 항은 그 앞에 있는 항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야 나와요. 이것도 등비 수열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웃하는 세 항사의 관계는 그럼 뭘 것 같아? 등비 중앙에서부터 나오겠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을 뭐 해주면? 제곱해주면 양 사이드의 곱 AN 곱하기 AN 플러스 2 값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모두 무엇을 말해주는 거다? 등비 수열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을 갖고 이렇게 첫 항에 주어지고 이러한 형태의 식이 주어진다면 얘는 등비 수열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를 갖고 우리가 이제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761번. 자, A1은 뭐다? 2다.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2AN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 K분의 1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볼까요? 어떤 거예요? 앞에 2가 곱해져 있어. 앞에 있는 항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서 다음 번째 항에 됐다. 어떤 의미라고요? 등비 수열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공비가 뭐다? 2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일반항 AN은 A 곱하기 R의 N-1승이기 때문에 지수 계산하면 2의 N승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를 K로 정리하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뭐인 거야? 2의 K승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 어떻게 하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얘는 2분의 1의 부승승이다. K승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공비를 2분의 1로 갖는 무슨 수열의 합이다? 등비 수열의 합이야. 우리 등비 수열의 합은 공식 외워서 알고 있죠.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SN은 공비가 이제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R분의 첫 번째 항 1 빼기 R의 항의 수다 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쯤 왔을 때 선생님 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럼 쓰시고 달달달달 외우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아이는 정리하면 1 빼기 R분의 첫 번째 항은 K에다 1 집어넣으면 돼. 그게 첫 항이니까. 그러면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에 1 마이너스 R의 항의 수. 항의 수는 20.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2분의 1, 2분의 1이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그쵸? 그러므로 1 빼기 2분의 1에 20승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761번 자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번에는
자, 등차랑 등비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외우는 게 맞아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그 외에 이제 뒤에 나오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2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부분에 원래 교육 목적은 뭐다? 실제로 수열을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나서 아 이게 어떤 특징이나 규칙을 찾고 있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직접 대입했을 때 규칙을 찾기가 수월하게 문제를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규칙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통해서 규칙 찾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외워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너희들한테 직접 외우지 말고 해보라고 하고 싶어. 그렇지만 선생님은 지금 계속 나올 때까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공식을 까먹었을 때 직접 대입해서 끝까지 그 규칙을 찾아내는 근성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게 이번 교육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고 자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a n 플러스 1 빼기 an은 fn 꼴. 1번이죠? 자, 이 아이는 그래도 별표 치세요. 왜냐면 이거 정도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정도의 내용은 알아두셔야지 돼요. 알겠죠? 첫 번째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필수 암기 파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an 플러스 1 빼기 an은 fn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특징을 잘 볼게요. 당연히 첫 번장 또는 두 번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사의 관계식을 줬는데 봐봐 아가들 여기까지를 딱 보면 이웃하는 두 항을 뺐어. 만약에 여기가 숫자였다면 이건 등차 수열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웃하는 두 항을 뺐는데 그 결과가 n으로 이루어진 식이 나온 케이스예요. 그럼 이건 등차 수열은 아니죠. 왜? 등차 수열은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풀어요? 라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얘는 접근 방법을 익힐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아마 거기 있을 거긴 한데요. 거기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꼴로 정의된 수열 보이시죠? 거기에 형광펜 쫙 하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형광펜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자 파란색 펜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n 자리에 1부터 n-1까지 자, 대입하여 변변이 더한다. 모든 변마다 더한다는 거예요. 자, n 자리에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변이 더할 거예요. 자, 이 팁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어떤 꼴일 때요? an 플러스 1 빼기 an 이웃하는 두 항을 뺐는데 그 뺀 i가 숫자가 나온 게 아니고 n에 대한 식으로 나왔을 때예요. 오케이? 이럴 때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넣어볼게요. a2 빼기 a1는 f1이에요. 그 다음에 a3 빼기 a2는 F2입니다. 그 다음 A4 빼기 A3은 F3이야. 쭉 가다가 N자리 N-1까지만 집어넣는 거니까 AN 빼기 AN-1은 F의 N-1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이 아이를 모든 변마다 더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아마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N은 빼기 뭐야? A1은 시그마. 그쵸? K는 1부터 N까지 아니죠. N까지가 아니 뭐예요? N-1까지. 그쵸? FK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에서 Fn-1까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가들 이 결론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결론을 외우지 마시고 이런 꼴일 때는 1부터 N-1까지 대입하라 이거예요. 대입해서 더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결론을 외우지 마시고 접근 방법을 외우도록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어떻게 푸는지는 뒤에 이제 예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끝났어. 차라리 그냥 우리 문제를 풀어볼까? 자, 넘겨보자. 그러면 이 아이가 도대체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가 어디에 되어 있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765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65번 봅시다. 우리 정말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건지 접근을 먼저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에서 A 10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첫 번째. A1은 뭐다? 3이다.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A n 플러스 1은 an 그 다음에 더하기 2n 빼기 1 이렇게 된 거야. 자, 아가들 봐봐. 여기가 요 i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쪽으로 바꿀게요. 2n 빼기 1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웃하는 두 항을 뺐어. 이웃하는 두 항을 뺐는데 뭐에 대한 식? n에 대한 식이 나왔구나. 이럴 때 어떻게 푸는 거라고요? n 자리에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모두 더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A2 빼기 A1은 2 곱하기 1 빼기 1. 여기서 주의될 점은 이거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이 규칙 그대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3 빼기 뭐야? A2는 2 곱하기 2 빼기 1. A4 빼기 A3은 2 곱하기 3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쭉쭉쭉 가서 n번째까지만 간다 그랬죠. an 빼기 a의 n-1은 2 곱하기 n-1 빼기 1 이렇게 해서 규칙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봐봐요. 변변이 더하다 보니까 이렇게 없어질 거란 얘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온 결론 an 빼기 a1인데 a1 값 줬으니까 3으로 쓸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2에 나는 여기가 1부터 뭐까지 n-1까지 더한 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우리가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k는 1부터 뭐까지 n-1까지 k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뭐예요? 1, 2, 3에서 어디까지? 딱 n-1까지만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1짜리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n-1개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짜리가 n-1개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an은 2 곱하기 시그마 공식이에요. 2분의 n자리 n-1 집어넣는 거니까 n-1 곱하기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 더하기 3인 거니까 더하기 4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제 이건 없애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 더하기 4라서 A10 값은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요 정도는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 결과만 그대로 해서 대입하면 점수 못 받습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 풀이 과정을 그대로 익히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278쪽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자, 말하고자 하는 거가 뭐냐면 이거죠. 자, a n 플러스 1은 a n 곱하기 f n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에요. 자, 2번도 작은 별표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예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 두 개까지가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예전에 교과 과정에서 빠졌지만 문제집에 남아있고 간혹 학교에서 내기 때문에 저는 나갈 거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요 아이를 보면 봐봐. 얘는 앞에 있는 수열에서 어떤 n에 대한 식을 곱했더니 그 다음 번째가 됐대요. 위가 약간 등차 수열 느낌 났었잖아. 왜? 이웃하는 두 항을 뺐더니 식이 나왔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굳이 따지면 이거 아니에요? 이웃하는 두 항을 뭐 했더니? 나누었더니 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만약에 나누었을 때 만약에 값이 나왔으면 등비였잖아. 근데 값이 나온 게 아니라 식이 나온 거예요. 약간 등비 수열 느낌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똑같아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에다가 형광펜 쫙 표시하시고 자 거기에다가 옆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또 똑같아요. 접근 방법을 외울 겁니다. 자, n 자리에 똑같아요. 1부터 n-1까지 자, n 자리에 1부터 n-1까지 대입한 후 똑같아요. 이번에는 변변히 자, 잘 생각해봐. 아까처럼 여기 있는 건 빼기였죠. 이 아이를 잘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항을 더했거든요. 얘는 지금 나눗셈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 형태를 잘 파악해서 하려면 변변이 어떻게 될까? 곱해야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변변이 곱한다. 그러면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정말 그런지 넣어보자. 나는 좌변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예요.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A3분의 A4 곱하기 쭉쭉쭉 가서 n-1까지라고 그랬죠. an-1 곱하기 an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쵸? 좌변만 먼저 정리를 해봤어. 그랬더니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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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에 남은 식은 뭐인 거야? A1분의 AN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우변은 그냥 곱하는 거리가 뭐예요? F1 곱하기 뭐야? F2 곱하기 F3 해서 Fn-1까지 남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결국 뭐까지 곱하면? A1까지 곱해버리면 그 아이가 결론적으로 뭐가 될 거다? AN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형 4번 가볼게요. 유형 4번에 769번. 769번에서 A1은 1이래요. 그리고 n 플러스 1은 여기서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 곱하기 an 이렇게 뒀죠. 그러면 저는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둘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형태인 거죠. 이웃하는 두 항의 나눗셈을 했더니 식이 n에 대한 식이 나왔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다? n 자리에 1부터 n-1까지 대입한 후에 더해라 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똑같이 좌변만 해볼게요.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이렇게 해서 an-1분의 an을 정리하면 그쵸?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A1은 1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an이 남아요. 좌변은 그쵸? 그 다음에 우변은요. 넣어볼게요. 1을 집어넣으면 뭐인 거야? 2분의 3칸 차인 거니까 2칸 차이죠. 2분의 4 곱하기 뭐가 될까요?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5 그쵸? 그 다음에 4분의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5분의 7 이렇게 가서 마지막으로 뭐가 될까요? 그 전까지 해볼게요. n-1분의 n 플러스 1 n-1까지 넣는 거니까 n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규칙 찾아볼까? 앞에 거 지워져요. 여기 지워져요. 이해됐어? 그럼 얘는 더 이상 지워질 일이 없겠죠. 그럼 규칙적으로 간다고 치면 앞에 거랑 뒤에 게 지워지고 앞에 거랑 뒤에 게 지워지겠구나. 이렇게 추론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은 우변은 분모가 2, 3은 뭐야? 6분의 여기네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남을 거고 그 i가 좌변인 결과 an과 똑같아집니다. 라는 거죠. 이게 765번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은 A16이었으니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뒤의 내용은 조금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뒤도 어차피 외우긴 외우고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를 다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